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에도 여러 소식이 많았지요. 네, 인사청문 관련한 뉴스도 많았지만요. 더 관심 있는 뉴스는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상호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유예 시간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특히 농축산물 장벽이 뚫리지 않을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정 물품목에는 이미 8월 1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철광과 알루미늄에는 50%,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데요. 여기에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매기겠다라는 서한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미국의 무역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제조 부활을 목적으로 관세 부과를 여러 나라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이 특히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 월령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과 이 사과 등 신성 과일의 검역 완화, 그리고 감자 등 이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쌀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그리고 경북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이렇게 우려가 많은 이유는 지역에서 생산이 많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요, 전국에서 이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습니다. 상주, 경주, 예천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이 한우 농가들은 이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이 더 확대된다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도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이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이 19,257헥타르로요. 전국 재배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최대 주산지입니다. 핵심 수출 품목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협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산 쌀은요, 이 쿼터제를 적용을 해서 13만 2,300여 톤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건 이 WTO 협상에 따른 거라서요. 다른 나라들과도 다자 협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우리나라가 양자 협상으로는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만 보더라도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1위거든요. 그런데 월령 30개월 미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미국이 월령 30개월 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미국 내에서도 이 상대적으로 잘 소비가 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을 허용할 경우에 이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 같은 경우에도요. 다양한 품종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 이 소고기보다 더 영향이 크게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자 등 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민감도가 낮은 품목을 좀 규제로 완화하는 게 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출에 있어서 대미 의존도가 크고 이 핵심 수출 품목에는 타격이 큰 만큼 이 관세 협상을 좀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앞서 지금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은 관세를 낮추면서 농축산물 개방을 했습니다. 시장 개방이 만약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요. 이 국내 산업이 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 그리고 자생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 요구를 지켜보고 있으면 네. 이게 협상을 하자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차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준비해가면서 협상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정말 단순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요, 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을 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부모, 교사, 교직원 다 네. 연루돼 있다는데 네. 더 황당한 거는
이게 드러난 게 기기 오작동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지난 4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요. 이 경북 안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이 학교에서 근무한 적 있는 전직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요, 기말고사 시험지가 있는 교무실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월에 퇴직을 했지만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삭제가 되지 않아서 출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기 오작동으로 학교 전체에 경보가 울리면서 이 일이 밝혀졌습니다. 달아났던 두 여성은 그 다음 날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또 30대 행정실장도 경보가 울렸을 때 학교 CCTV를 삭제하는 등 이들의 좀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어서 체포가 됐고요.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예, 이 전직 기간제 교사는요, 이 학교에 근무하기 전부터 고3 학생, 40대 여성의 딸인데요, 자녀인데요, 과외를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할 때는 이 학교에 이 교사도 근무를 하면서 담임도 맡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학교에 침입을 해서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경비 시스템을 통해서 이 퇴직 이후에 학교를 드나든 것만 최소 5차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시험 기간 전후였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이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보관된 시험지를요, 직접 빼내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 학부모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이 교사에게 계좌에 전달된 금액이요, 2천여만 원이 정도가 입금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 시점과 횟수, 그리고 학교 직원이 어떻게 공모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 학생에 대한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학교 측은요, 지난 14일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요, 이 고3 학생에 대해서 퇴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3학년 성적에 대해서는 0점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학생도 수사는 피할 수 없겠습니다. 이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왜 이런 짓을 벌였냐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성적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학생은요, 전교 1등을 하는 등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시험지가 유출된 이 학교는요, 학년마다 학급이 2개, 3개 정도 있는 소규모 사립학교입니다. 고3 재학생 수도 42명이었는데요. 결국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위 4%가 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상위권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요, 1, 2학년 성적도 0점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학생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가 허술했다는 점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학교만 이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교육청은요, 해당 학교가 성적관리 매뉴얼을 잘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야 이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 재단에 관련자가 있으면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시험지 유출이나 부정은 물론이고요. 요즘에 문제 오류나 민원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재시험을 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적에 또 예민하고 모두가 올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신보다 수능 비중을 결국은 늘려야 한다. 그리고 교사 간의 상호 감시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입체적인 학생 평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성적 지상주의 민낯을 바꿀 수 있을지 또 한 번 우리 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부모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도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한 소식입니다. 일본이요, 올해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일본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 아니겠습니까? 네. 이시바 총리 내각 출범 이후에는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 15일에 국무회의를 연 이후에요,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북방 영토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입니다. 1970년부터 일본의 방위 백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1978년에 독도가 처음 언급이 됐고요. 1997년에는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난 2005년부터는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용 책자까지 발간을 했다면서요? 네, 어린이판 방위 백서는요. 원래 기존에도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일본 초등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어린이판 방위 백서에는요. 자국 영토라고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와 방위 주재관을 각각 초치를 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한 데 대해서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의 행정구역, 우리 경상북도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 의회도 성명을 내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올해 어린이판 방위 백서를 두고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 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 60주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 문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달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강제동원이라는 아픈 역사인 군함도 문제입니다.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요. 조건이 있었는데요.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피해자 증언, 추모 공간 마련 등의 이행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도 이게 한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현장에 가면 조선인 노동자가 일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제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추모식을 거행하지 않는 등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요.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유네스코의 정식 안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문제는 그냥 양국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유네스코 회의는 사실 다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냥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건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21개국이 비밀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이 7표 그리고 반대 3표, 기권과 무효 11표로 표대결에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무산됐거든요. 공론화시켰다라는 자찬도 있었지만 외교에서 일본에 좀 졌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요. 극우 정당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좀 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과거사 문제는 별개로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는데요. 역사적 문제만큼은 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